안녕하세요. 맥키네지의 투자클럽입니다. HLB 이제 정권 신고서 이제 공시가 나왔습니다. 이 내용 중에서 타법인 정권 취득 자금 내용 좀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고 내일의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증시 이제 개장 전 분위기부터 좀 살펴보면요. 지금 나스닥 선물 지수 같은 경우에는 0.10% 약보합세죠. 자, 이번 주는 이제 FOMC 회의록 관련되는 부분 이야기 좀 어떻게 될 것이냐, 전반적인 어떤 반등 흐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시장 전체적으로는 외국인들이 이제 흐름이 또 괜찮았죠. 외국인들이 이제 현물 선물에서 조금 매도했습니다만 코스닥 중심으로 오늘 매수를 많이 했고요. 기관 쪽은 좀 매도를 주로 좀 하면서 개인들도 좀 매도를 하면서 전반적으로는 이제 하락 종목 수가 상승 종목보다 좀 더 많았습니다만 시작은 이제 소폭 상승 흐름세로 좀 맞췄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HLB 관련해서 제가 이제 타법인 정권 취득 관련되는 부분이 좀 어떻게 되느냐, 회사가 이제 별도로 이제 이 부분들을 별도 공시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결국은 이제 정권 신고서 관련해서 지분 정권 관련해서 이제 보고서가 제출이 되었습니다. 자, 이 부분에 관련해서 이제 클릭해서 살펴보면요. 이렇게 이제 별도로 창이 뜨면서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효력 발생일 관련되는 부분들도 있고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에서 유상증자 참여 제한 이 부분들이 이제 계속 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야 되는 게 이제 자금의 사용 목적 관련되는 부분이 있죠. 이제 이 부분 내용들인데, 이 부분들을 좀 발췌해서 제가 한번 살펴보면, 공매도 거래자 유상증자 참여 제한 이 내용들은 앞서서 계속 이제 달려 있고요. 핵심이 될 만한 게 이제 공모 자금 이렇게 이제 한 3천억대 관련되는 부분들의 어떤 자금들을 어디다 쓸 것이냐, 3,256억이죠. 그래서 자금의 분류별 세부 사용 내역입니다. 그래서 타법인 정권 취득 자금에서 엘레바 테라피틱스도 있고 이 이뮤노믹 테라피틱스도 있어요. 이뮤노믹 테라피틱스는 이제 HLB가 한 지분이 한 40% 정도 좀 가지고 있는데, 사용 시기를 보게 되면 아주 뭐 절박하게 지금 당장에 해야 된다기보다는 2022년도에 이제 엘레바 테라피틱스가 올해부터 이제 자금 사용을 해서 2025년도까지고요. 이뮤노믹 테라피틱스는 내년부터 해서 이제 들어가는데, 자금의 이제 거의 대부분이 한 2,200억대가 엘레바 테라피틱스 들어갑니다. 여기가 이제 100% 이제 자회사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100% 자회사의 유상증자를 통하는 부분이고, 기존의 파이프라인의 임상 비용, 그 다음에 상업화 관련되는 비용 지원, 이렇게 이제 내용이 되어 있고, 이뮤노믹 테라피틱스는 종속회사의 유상증자를 통해서 기존의 파이프라인의 임상, 그러니까 결국은 임상 그 비용을 이제 지원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다. 그래서 뭐 임상 관련되는 부분들이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해서 이제 유상증자 하는 것들은 이제 바이오 회사에서는 맞는데, 이 시기가 아주 지금 당장에 급절한 어떤 부분에서 돈이 들어가기보다는 내년도 후반이 이제 대부분인데, 시점을 이사회에서 입원했다는 게 아주 독특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시설 자금은 이제 헬스케어 쪽에서 이제 FA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공장 관련되는 요것도 이제 내년도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시기가 내년이라고 하면 뭔가 시장이 좋을 때 보통 유상증자를 이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뭔가 이 시점에서 이 내용을 해서 아주 저는 이제 타법인 어떤 취득 자금에서 아주 이제 당장에 뭘 해야 되는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했는가 생각했는데,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보시면. 그리고 이제 3,256억에서 2,827억에서 이 엘레바 테라피틱스도 4분기부터 이제 자금 지원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뮤노믹은 내년 1분기부터 들어가니까 당장에 지금 뭐 7월달, 8월달에, 그리고 결국 유상증자도 이제 돈이 들어오고 납입하는 게 이제 뒤에 있는데, 이사회는 이제 결정들을 이번에 했다. 그리고 이제 내용을 보시게 되면 엘레바 테라피틱스는 지금 100% 자회사거든요. 리보세라닌 관련되는 부분에서 중국 제한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이 판권을 가지고 있고요.
요런 어떤 사항이고, 임상 진행에서 지속적으로 자금 소요가 발생한다. 보통 일상 정도 하면 이제 50억, 100억 정도 들고, 이상 정도 하면 한 2, 300억 정도 들고, 3상을 하면 이제 500억에서 뭐 1000억, 2000억 이렇게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2000억대 자금이 임상 개발 지원으로 이제 2000억대가 들어간다. 그 다음에 이제 263억은 이 상업화 관련되는 마케팅 비용에 들어간다. 최근에 뭐 이제 엘레바 테라피utics 인력 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에 뭐 대규모로 들어간다기보다는 대부분 임상 쪽에 이제 들어가는 유상증자다. 이렇게 지금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연도별 사용 계획을 보게 되면 올해 들어가는 거는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한 200억도 안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내년도에 이제 500억, 2023년도에 680억, 2025년도에 600억. 자, 그러니까 주 목적은 사실은 이제 내년도를 타켓으로 하건 임상인데, 올해 뭐 지금 대단하게 돈이 들어간다기보다는 내년도부터 돈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엘레바 테라피틱스의 선약 남상 관련되는 부분에서 한 200, 300억 정도, 단독 임상 3상 관련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3상 관련되는 부분에서 1차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후에 이제 뭐 4상 관련되는 비용도 한 300억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대장암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론서프와 이제 병용 관련되는 부분에서 2상, 요 이제 3상, 여기에 이제 론서프와 이제 3차 쪽에 이제 3상 하니까 요것도 비용 많이 들겠죠. 한 750억 정도. 요건 근데 내년 내후년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난소암 관련된 아필리아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3상이, 이게 3상이 이제 들어가는 비용들 자체가 뭐 한 500억, 750억인데 요것도 보면 내년부터 이제 들어가는 비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준비 과정에서 이제 돈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돈인데 2천억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이제 이 대장암 3상, 아필리아 3상, 여기 한 1200억 관련되는 부분은 실상으로는 내년도 후반이고, 올해 당장에 뭐 필요한 부분은 선약 남성암 관련되는 단독 3상 비용, 이 부분하고 지금 대장암 이상에서 들어가는 100만원, 1000만억, 뭐 이거 몇십억 정도, 난소암 요 정도니까 한 170억이니까 올해 뭐 지금 대단하게 지금 필요한 어떤 자금의 어떤 지금 예정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엘레바의 상업화 관련돼서 NDA 준비 과정에 들어가는 어떤 비용, 요것도 이제 한 40억, 시판용 어떤 제품 생산하기 한 100억, 요것도 보시게 되면 내년도부터거든요. 대부분 보시게 되면. 그죠? 그러니까 인력 관련되는 뭐 마케팅에 관련되는 비용들도 내년에 들어가는 거고, 내후년에 들어가는 거고, 조직 관리에 들어가는 것도 결국 이렇다. 그럼 이런 차원인데 지금 이제 이렇게 했다. 그래서 이 내용만 본다고 하면 굳이 지금 이 9월 달에 에스모에서 뭐 이제 좀 데이터 보고 분위기 에서 주가가 좀 더 올라갔을 때 사실은 이제 이런 주주 배정의 유상증자를 만약에 하려고 하면 그 시점에 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지금 하는 이유 자체를 저는 명확하게는 좀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해는 좀 못할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회사가 있으면 주가가 좋았을 때 이제 더 좋은 조건의 뭐 3자 배정이라든지 해도 될 것 같은데, 당장에 급한 어떤 상황으로 자금 어떤 배정이 돼 있는 건 아니죠. 근데 내년 내후년에 3상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돈이 이제 엘레바 테라피틱스 입장에서는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엘레바가 올해 돈이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한 내용들이 이제 상반기에는 없었거든요. 당장에 엘레바 테라피틱스 돈이 필요하진 않다. 그 정도 규모는 지금 이제 HLB 입장에서 어떤 자금 조달한 부분으로 충분히 뭐 감당한다든지 뭐 채권 발행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내년도 내후년을 본다면 이제 뭐 유상증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 결과를 좀 어느 정도 보고 난 다음에 해도 될 수 있는 어떤 상황이지 않을까, 이렇게 계속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설자금 관련되는 부분은 둔곡에 이제 이 공장인데, 요것도 보시게 되면 앞서서 말씀드린 당장에 뭐 올해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이 뭐 내후년도에 이제 필요한 어떤 부분이다. 그리고 이제 그 오후에 또 뭐 기사 나온 거 보면 프리 NDA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알렉스 김 관련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케이트 맥켄니 이제 그 마케팅 부사장이 작년도인가에 이제 사장으로 두고 이사회 쪽으로 이제 갔는데, 여기는 또 이제 대표라고 또 이제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들이 좀 그 엘레바 테라피틱스에 들어가 보면 이제 뭐 확인은 안 되는데요. 이 알렉스 킴은 사실은 아시다시피 이제 이 그 엘레바 테라피틱스의 이제 본래 이제 그
창업자 이제 김성환 박사의 이제 아들이죠. 이 김성환 박사는 굉장히 좀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게 뭐 그 바이오 쪽에 이제 삼양그룹의 이제 막내딸의 사이죠. 이 김성환 박사가 이분이 뭐 미국 쪽에서 유타대에 있으면서 이 논문도 뭐 한 500편 이상을 내면서 삼양그룹이 이제 바이오 쪽을 하게 된 아주 이유가 되고, 이 김성환 박사의 알렉스 킴과 이제 김성철과 이제 해서 이제 엘레바 테라피트, 그 과거에 이제 LSK 바이오팜이죠. 거기가 이제 설립되면서 이제 김성환 박사는 이제 그 돌아가셨고, 그 아들이 이제 알렉스 킴인데, 그래서 이제 알렉스 킴이 이제 요런 어떤 가정에 있었던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제 HLB와 좀 뭔가 교류를 하기 위해서 그 중간다리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사회 이제 쪽으로 가고, 이제 맥킨리 이제 부사장이 이제 대표로 와 있는데, 이번에 이제 프리앤데이 과정에서는 또 이분 알렉스 킴이 또 이제 참가를 하면서 뭐 이렇게 진행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기사는 나와 있어요. 아무튼 이제 이 내용들을 좀 종합해서 보게 되면 조금 뭐 아쉬운 결정이죠. 당장에 뭐 이렇게 유상증자를 해야 되는 거는 그 어떤 파이프라인에서 보면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 뭔가 좀 결과를 내고 좀 더 주가가 이제 좀 좋았을 때 이제 이런 발표가 났으면 좀 하는 부분들이, 만약에 하려고 하면 전략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주가에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불확실성은 이제 정권 신고서가 나왔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엘레바 테라피틱스가 이뮤노믹의 어떤 임상 비용을 하는 어떤 유상증자고, 삼상이 많기 때문에 그 결과가 이제 좋아지게 되면 파이프라인 확장이라든지 기업 가치는 장기적으로 올라가겠죠. 결국 이제 회사는 상업화 관련되는 부분의 준비와 이런 임상의 강화를 이제 자금 지원을 하면서 계속 이제 성장의 어떤 모멘텀은 계속 가는 부분들은 회사가 진행하는 부분, 그래서 장기적인 부분들은 호재인데, 이 9월 달에 이제 이 앞두고 이제 유증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장중에는 좀 올라갔다가 결국 이제 43,900원 정도에 일단은 마쳤죠. 그래서 장중에는 이제 아침에 이제 반등을 하고 난 다음에 크게 이제 반등을 못하고 제가 한 45,000원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43,900원 끝나고 시간에는 한 200원 정도 더 빠졌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수급의 악화를 뭐 볼 수 있을 부분이 나왔느냐 보면 공매도 그렇게 크게 뭐 증가하진 않았고요. 예, 장중에 이제 프로그램 쪽으로 들어오는 이제 물량들 같은 경우는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프로그램 쪽에서는 일단은 좀 매도가 나왔고, 기관들도 좀 매도를 했고, 외국인들도 현물에서 좀 던졌고요. 개인들이 좀 매수를 했던 부분이다. 그래서 결국 이제 내용을 보게 되면 장기적인 부분들은 호재입니다만, 단기적인 부분에 오버행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아직 이제 단기 이제 파라볼릭자가 바뀌진 않았어요. 추세 지표가 바뀌진 않았는데, 오늘 이제 거래량이 이렇게 나왔고, 이 거래량이 이렇게 나오고 난 다음에 보통 이제 단기적으로 5일 이내에 어떤 흐름을 보여주느냐가 중기 추세에도 중요하고, 시간이 일단은 걸리는 거죠. 그래서 50 이상으로 견조하게 올랐던 흐름들을 다시 이제 ADX 지표는 내려왔고,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은 조금 느렸습니다만 외국인 보유 좀 줄였고, 이런 어떤 이게 단기적으로 끝날지 조금 더 갈지는 이제 뭐 이번 주 후반 늦어도 다음 주 이제 월화 정도까지 어떤 방향성 모색이 있고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면서 가느냐, 아니면 이제 그래도 기대감이 이제 뭐 최근에 이제 그 학회 기대감이 있는 박셀바이오라든지 뭐 ST큐브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주가 흐름들이 강한 데 비해서 같이 이제 뭔가 학회 모멘텀을 가지고 가야 되는 HLB는 조금 이제 주춤한 흐름을 좀 갔던 부분이 아쉽죠. 그래서 주봉상에서 보면 전주에서 이제 이번 주까지 일단은 지금 추세가 돌려져 있는 어떤 흐름이고요. 근데 월봉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뭔가 이제 큰 흐름에서 보게 되면 바뀔 수 있는 흐름이 나오려고 하면 이제 이 흐름들을 이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직 이제 그런 흐름은 나오고 있지 않는 상태, 주봉이 이제 살리고 있는 상태에서 일봉이 바뀌지 않으면서 이제 양봉을 어떻게 좀 뽑아내 주느냐가 뭐 중요하겠죠. 그래서 가격 라인으로 보게 되면 45,000원이냐 4만원이냐 요 어떤 시장 반응은 계속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한 이제 다음 주 초까지 45,000원 위에 있으면 다시 이제 그 월말이라든지 9월 초에 가게 되면
5만원 윗단으로 뭐 가는 흐름이 학회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으면 갈 거고, 그 기대감보다 유중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있으면 45,000원을 이제 획득하지 못하면 밑단이 이제 지지선은 한 4만원 정도에서 흐름에서 밑꼬리 흐름으로서 이제 거래량이 나오면서 어떻게 좀 양봉이 나오느냐, 이 흐름들을 한 5거래에서 형성되는 흐름들로 주가의 어떤 반응들은 계속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흐름들을 좀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또 더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신 분들은 무료 카톡방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문자로 참여 코드 문의하시면 안내 드리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